네. 야, 접는 건 뭐라고 했어? 접는 건 선대칭이야, 선대칭.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선의 PQ라는 선에 대해서 우리는 접었잖아. 접었더니 어떻게 됐어? 이 왼쪽에 활골이 생겼지. 접하는 활골. 맞을까? 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대칭을 시키면 그대로 온전한 원이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가? 나머지 부분도 뒤집으면 흰색 부분. 그래서 얘는 그럼 뭐 대칭했다고 사이즈가 변하진 않았을 거니까 반지름 5짜리 원이 만들어졌겠지. 접하는. 그래서 이 노란색은 x-5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는 25라는 원이 된다. 노란색 원이. 그러면 공통연의 방정식이잖아. 핑크색. 이거 공통연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이? 공통연 어떻게 구하지? 두 개 빼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치? 마팔에서 마십 빼면 2x. 미안해요. 4x겠죠? 마륙이니까. 마팔에서 마십 빼면 2y. 맞겠지? 25 빼면 빼기 25. 제로. 뭐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뭐 구하래? 아이씨, 안 끝났네. 그럼 5는 0,0, A는 뭐 X축과에 만나는 점이라고 한다면 4분의 25, 0, B는 0,2분의 25. 자,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그걸 다 또 더하라고 했으니까 저 두 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누시면 답은 2번 4분의 25가 되겠죠. 됐지? 오케이. 자, 33 고. 네. 자, 슬프게도 저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왜 이 짓을 할까? 야, 거기 보시면 A 빼기 C 더하기 8분의 B 더하기 D거든? 우리가 A 빼기 C분의 B 빼기 D는 뭔지 알겠어.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뭐야? A, B의 기울기잖아. 그치?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간다는 건데 거기 모양이 조금 이상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라고 해석했어? A 더하기 4에서 C 빼기 4를 빼고 B 빼기 마이너스 D를 한 게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A-C 더하기 8분의 B 더하기 D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 그러니까 기울기의 형태인 거는 알겠잖아. 뭔가 뺀 거분에 뺀 거 한 거겠지. 그럼 만들어내야지 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 A라는 점은 C1 평행이동시켜서 A-라는 점으로 이동시켰고 B라는 점도 X축 방향 마사만큼 평행이동 후 X축 대칭까지 하면 B-가 C-4, D가 되겠죠. 원도 같이 이동시켰어요. 됐냐? 그래서 결론 그려보자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반지름 1짜리고요. 8,1까지 가야 된다. 여기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어. 이 위에 한 점 A-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0,마일이니까 여기 왼쪽에 C2가 있어. 이 위에 한 점 B-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 거?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거 찾으라는 거죠. 기울기 최대. 됐냐? 그럼 이 위에 있는 점 하나씩 골라서 기울기 최대인 건 어느 상황이라고? 내접선입니다. 내접선. 언제? 공통접선이 존재할 때. 내 안쪽 가로질러 가는 선에. 이때의 점의 위치가 기울기가 최대일 때가 돼요. 무조건.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아저씨들 어떻게 구할 건데? 조건이 두 개잖아. 어떤 조건이 두 개야? 일단 뭐 식으로 가는 거 첫 번째 먼저 해보자. 식으로 간다면 여기에 거리가 1이다라는 조건 하나 있고 요놈의 거리가 1이다라는 조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 가요? 그럼 문자 두 개 써도 상관없잖아. 그리고 나는 기울기 있는 거 찾는 거잖아. y는 mx 더하기 n 나야죠. 그래서 뭐에 일반형 바꿔서 mx-y 더하기 n은 제로 바꿔서 누구랑 0, 마일과의 거리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 마일 대입하면 절대값 1 더하기 n이 1이면 되잖아. 근데 8, 1과의 거리도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8m-1 더하기 n이 얘도 1이어야겠지. 받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해서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연립해서. 그럼 m 값이 몇 가지가 나와요, 총? 3개가 나올 거예요, 3개. 왜 그렇지? 왜 3개가 나오죠? 이거 내접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나올 거고요. 당연히 m이 0인 것도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 다음 또 뭐 나와? 두 개가,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외접선도 존재하겠죠. 근데 외접선은 당연히 평행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해가요? 그래서 n값은 총 3종류가 나올 거고 그 중에 우리가 찾는 건 뭐야? 가장 큰 값 찾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가파르니까. 이해가요?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중에서 초록색이 가장 가파르니까 나오는 연립해서 나오는 n값 중 가장 큰 거 찾으면 그게 답이 된다. 괜찮니? 그럼 이거 연립 어떻게 하는데? 절대값 1 더하기 n이 루트 m제곱 더하기 1과 같고 근데 요 놈이 절대값 8m-1 더하기 n이랑 같아야겠죠. 괜찮을까? 그럼 나는 얘를 먼저 연립을 합시다. 제곱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벗기면 되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그냥 1 더하기 n이 8m-1 더하기 n이랑 같을 수도 있고 부호가 반대인 놈이랑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위의 케이스는 m값이 4분의 1이 바로 나올 거예요. n 사라지니까. 근데 아마 얘가 노란색일 확률이 높아. 맞죠? 괜찮아?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돼? 요 놈이랑 요 놈은 넘기면 정리하면 n은 마이너스 4m이라는 식이 나오네. 됐냐? 그럼 이걸 뭐 하면 돼? 나머지 식에 대입하면 m값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0이랑 또 다른 한 개. 아마 그게 답이 될 거라고. 됐어요? 그 다음은 제곱해서 풀면 되잖아. 똑같은 m만 있으니까. 이해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괜찮니? 야, 조금 다른 방법은 혹시 이용할 수 없겠냐? 혹시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초록색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접선. 듣고 있어? 듣고 있는 거지? 자, 얘랑 같은 길이만큼을 내려봅시다. 1만큼 더. 요거 2가 되겠네. 됐니?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중심과 연결이 되겠죠. 직사각형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우리는 현재 요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중심 간의 거리 얼마니? 60, 루트 68? 그럼 우리 접선의 길이가 8이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겠네. 일단은. 맞아? 그럼 이 8이라는 걸 활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왜 이건 조용하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머리를 써볼 수는 있겠죠.
수직, 수직. 그럼 이거 닮음이죠, 두 개. 맞아? 그럼 내가 구하려는 기울기가 m이라면 얘들아 1대 m이어야 되거든? 이거의 기울기니까. 그럼 얘도 뭐 1대 m이라는 비율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뭔가 연립해서 길이 이용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 1대 m 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겠죠. 8이라는 길이가. 그럼 1에 해당하는 길이 구할 수 있지. 맞아? 1대 m 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겠죠. 그거 길이가 2잖아, 실제 길이가. 그럼 그거에 비율해서 이거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라면 뭐 할 수 있는데? 얘 더하기 얘는 얘부터 얘까지 거리니까 8이다라는 식 세울 수 있죠. 그럼 m값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m을 2에다 곱하면 될 거야. 요 길이가 2였으니까. 그 다음 요 길이가 8이었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더하기 8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잖아. 그게 얼마다? 전체 길이 8이랑 같다. 식 쓸 수 있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분모는 곱해주면은 2 하나 약분한다면 4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2 나눴으니까 m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정리하면 m값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길이 이용하는 방법. 수진이 괜찮아? 돼? 파이팅 합시다. 자, 정리하시고 34번 가봅시다. 네, 봅시다. 네, 별거 없어요. 얘도 지금 그림만 잘 그려보면 얘들아 P가 이 위에 한 점일 거고 Q라는 놈이 요 위에 한 점일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함수 모두 A, B보다는 한 놈은 위에 있어야 되고 한 놈은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해 봤을 때 절대 2보다 크지, 2보다 커야 돼요. 꼭지점이, 그치?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래야 그림이 안 섞인다, 니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미 한 점씩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어 봤더니 이 사각형의 모양은 점점점 계속 이상해질 거야. 움직일 때마다 바뀔 거야, 그치? 그럼 삼각형 두 개로 풀 생각했어야 되고 고정된 두 점의 길이가 무조건 삼각형의 밑변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삼각형 넓이 두 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변은 변하지 않으니까 높이가 최소이길 바라는 거잖아. 그럼 언제가 높이가 최소였어? 평행한 놈이 접할 때죠. 요 점에 점피가 있을 때가 삼각형 넓이 최소죠. 됐어요? 평행할 때. 그럼 기울기 얼마? 기울기 1짜리 접선 찾으라는 거잖아. 니네 미분 다 배웠잖아. 안 배웠어? 이게 1,3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 진짜 안 배웠어? 야 기울기 1인 거 알았죠? 그치? 그러면 그냥 거리낌 없이 y는 x 더하기 k 쓰고 fx랑 접한다 쓰시면 돼요. 판별식 능력하면 k값 나와. 알겠죠? 그럼 k가 나오고 나면 우리는 점을 찾을 수 있겠지. 몇 콤마 몇인지. 근데 점 안 찾아도 되잖아. 왜? k가 얼마 나오죠? 서로 갖다 놓고 판별식 쓰면 k는 2 나옵니다. 뭐 이거 넘겼을 때 완전 제곱식 되는 거 생각하면 되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상수항 1 돼야겠죠. 됐어? 그럼 뭐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니네 알잖아. 주황색 위에 놈이 y는 x 더하기 2고 아랫놈이 y는 x니까 뭐야? 두 직선 사이 거리 준혁이 오름 죽일 거야. 루트 그렇지. 그래 분해 뭐끼리 빼? 상수항끼리 빼는 거죠? 그래서 2 빼기 0 괜찮냐? 그래서 얼마? 니네 준혁이가 한번 살려준 거야. 까먹은 놈들. 루트 2라는 높이가 나올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누구?
얘도 똑같이 뭐 찾아야 돼? 접하는 선 요때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고. 높이가 가장 최소일 때. 맞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구해?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겠죠. 이렇게 놓고 요번엔 gx랑 접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k는 마3 나오네요. 그래서 요번엔 y는 x와 y는 x 빼기 3. 그래서 거리는 또 루트 2분의 3 나오시겠네요. 루트 2분의 3. 그때 밑변 길이 얼마? 4루트 2. 됐냐? 그래서 곱해서 2분의 1, 4. 곱해서 2분의 1, 6. 넓이 최소값 10.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 할만하지? 오케이, 좋습니다. 35번. 이것도 아마 나한테 물어봤던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또 체크를 해봅시다. 자, 얘도 똑같습니다. 뭐 더하기의 최소는 당연히 일직선에 놓여있을 때,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그 교점이 H축과의 교점이 점필일 때는 더하기의 최소값 맞죠? AP 더하기 BP. 자, 그럼 빼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공을 AP로 잡으시면 돼요. 다시 PA는 당연히 작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삼각형 성립 조건.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쌤 일직선에 있으면요. 그러면 PA는 뭐야? AB에서 BP 뺀 거죠. 그래서 맞나요? 나 말 잘못했? 잘했니? 요거 이해 가니? 일단은 이해가 안 가니? 요 그림? 이 식 이해 안 가요, 얘들아? 삼각형 성립 조건이잖아. 삼각형 성립 조건, 그러니까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맞아요. 근데 모든 변이 그걸 만족해야 돼요. 모든 변은 당연히 그걸 만족해요. 그래서 PA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돼요. 삼각형이라면. 됐어? 쌤 일직선이면요. 그럼 이건 당연한 식이 돼요. PA는 AB보다 짧을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도 B도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 가냐? 그럼 이거를 주인공을 뭘로 만들면 PA-PB로 주인공을 만들면 뭐가 돼요? AB보단 작고 마이너스 AB보단 커야 된다라는 식이 나오죠. 됐니? 그래서 절대값 PA-PB는 뭐가 된다? AB보다 작다가 되죠.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괜찮니? 뭔 말인지 알겠니? 야, 그럼 PA-PB가 AB가 될 리는 없죠. 맞지?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 최대 구하라고 했어? 언제가 최대일까? PA-PB. 내가 말한 건 요거였는데? 요건 다 알고 있었니? 요것도 몰랐어? 잘했어요. 그럼 복습했으면 됐죠.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이제 알겠죠? 그쵸. PA 빼기 PB의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건 찾을 수 있겠다. 얼마니 최소는? 0이죠. 왜? 최소가 0 되는 건 뭡니까? 두 개가 같은 데죠. PA랑 PB랑.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최소가 되는 것부터 합시다. 쉽네요. 그게 훨씬. 얘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야 되니까 중점 0,2가 있죠. 그쵸? 이 0,2에서 수직인 선을 쫙 그으면 여기에 점 P가 위치할 수 있겠죠. 요게 최소인 상황이겠지.
최소값은. 괜찮니? 자, AB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4.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더하기 2니까 8,0이네요. 최소가 되는 순간. 됐나요? 그래서 최소는 a가 얼마일 때? 8일 때. a2가 8일 때 최소값은 0 나오네요. 보라색 상황에 의해서. 됐죠? A2랑 M 찾는 건 할 수 있겠지? 야, A1이 최대가 되는 거야. 네, 볼게요. 야, 요거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였지, 얘들아? 기억나요? 혹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는 거? P가 원래는 AB의 연장선 상에 있을 때거든. 근데 지금 말이 안 돼. AB의 연장선, 그러니까 AB 선분 AB는 제외하고 바깥쪽 말하는 거야. 그쪽에 X축과의 교점이 있다가 말이 안 되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변형을 해야 돼요. 변형을.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성립해요. 가능해요. AB의 연장선에 P가 있으면. 자, 그래서 똑같은 놈을 만들어내면 된다. 무슨 말이야? A가 1,6이고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는데 전 P가 여기에 위치하죠. 그럼 AP는 그대로 두되 얘랑 똑같은 놈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야? 요 놈이겠지. B 다시 X축 대칭.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 같잖아. 얘랑 얘는 똑같잖아. 내 말 이해 가니? 그래서 PA 빼기 PB 대신에 우리 뭘 쓸 수 있어? PA 빼기 PB 다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길이 같으니까 PB랑 PB 다시는. B 다시는 1, 마일, 2죠. 이해 가냐? 야,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언제라고 이거 등호 성립은? 연장선이라고. 연장선에 P 위치할 때. 그러면 뭐가 되니까? AP에서 BP 다시 빼면 AB 다시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는 이 문제에선 불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지금 대체를 시켜봤더니만 어떻게 돼? 요 놈의 최대값이 얘의 최대값이 돼야 하는 거고,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야? AB-의 길이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 놈의 최소가 AB-가 되더라. 그럼 AB-는 얼만데,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거리? 4 더하기 16, 루트 20, 2 루트 5네요. 괜찮을까? 언제? 요 값, A 값 찾으라는 얘기겠죠? 연장선, 기울기, 이거 직선의 방정식 뭐니? Y는 기울기 얼마? 2. 그래서 Y는 2X 더하기 4. X절편,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원래 요놈의 등호 성립 최대가 되는 순간은 연장선 위의 점이야. 맞아. 근데 이 그림에선 절대 점 P가 연장선 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이 문제에서는 AB랑 같아질 수는 없는 거야. 이 문제에선. 됐니? 그래서 똑같은 값을 갖는 걸 찾아봤어. 얘가 성립한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죠.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요놈의 최소를 구하면 그게 그래서 찬이 표정이 안 좋았구나. 최대죠? 자, 요 놈의 최대를 구하면 그게 바로 원래 우리가 원했던 놈의 최대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이게 A1이죠? 네. 얘가 라지 M일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더하면 6분의 2 루트 5. 답은 3분의 루트 5라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괜찮나? 야, 363738 다음 시간에 끝낼게요. 여기까지 하고 집합합시다.
자, 12번은 소수는 포함하지 않되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문제. 사실상 12번과 15번은 똑같은 문제죠. 다시 뭐 소수는 버리래. 근데 뭐가 하나 포함되어야 된대? 짝수. 그렇다면 뭐예요? 야,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전체에서 짝수 없는 거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해 가요? 전체는 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4제곱 16일 거 아니냐? 짝수는 포함하면 안 되는데 짝수 포함 안 하면 뭐야? 짝수들 들어가면 안 돼. 뭐 그럼 뭐해? 1로 만들 수 있는 집합밖에 없잖아. 몇 가지? 2가지겠죠. 이해 가요? 그래서 답이 얼마? 14가 돼야겠지. 됐냐? 하율아 왜 16이지? 왜 16이야? 이해했어? 그렇죠. 요 놈들로 만들 수 있는 전체가 노란색 16이고 그 중에서 보라색 짝수들은 빠지고 1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경우가 나와서 그걸 빼서 답은 14다. 됐지? 자, 13번은 뭡니까?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진부분집합이다. 말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꼭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근데 31이라는 가까운 숫자 나오려면 여기까지겠죠. 2의 5제곱.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면서 진부분집합이니까 다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는 빼라는 얘기잖아. 이게 6개겠네, 화살표가. 됐어? 그래서 요게 31인 거지. 그럼 나는 18은 포함시켜야 되고 21은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n의 값이 18 이상 21 미만이어야 되지 않겠냐? 됐나요? 네. 그래서 얼마? 18, 19, 20. 답은 57 나오셔야겠지. 57. 합이니까. 됐지? 오케이. 자, 14번은 뭐 A라는 놈은 정확하게 아니까 굳이 얘기 안 하고요. 대신 B라는 놈이 X는 N분의 24. 근데 XN이 모두 뭐래? 자연수. 그렇다면 그냥 뭐 구하라는 얘기야. 돌려 말한 거야. 24의 양의 약수란 뜻이에요. 그렇잖아. X랑 N이 모두 자연수가 된다는 건 N을 양변에 곱해봐. NX 곱하면 24 돼야 돼. 둘 다 자연수래. NX는 둘 다 24의 약수겠지. 그래서 X값, 약수값 때 다 적으란 얘기겠죠. 1, 2, 3, 4, 6, 8, 12, 24. 괜찮냐? 그러면 X라는 놈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들아? X라는 놈은 부분집합이야, 오른쪽 놈에. 그래서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이 매우 많아. 이해 가요? 근데 누구는 1, 2, 4는 꼭 포함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 놈들은 선택지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선택지 2개씩 갖는 게 5개니까 32가지가 가능하겠죠. 라지 X라는 놈은. 괜찮을까? 오케이. 자, 15번에서 중요했던 건 나 조건일 것 같아요. 어떤 홀수는 A의 원소가 되어야 된대. 무슨 말? 어떤이라는 말은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존재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A는 적어도 홀수 1개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 조건 해석이.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얘는 12번이랑 똑같은 거야. 전체에서 홀수 없는 거 빼면 되지. 전체는 얼마? 다 가능한 거죠? 2의 6제곱. 팔 아파. 64. 거기에서 홀수 없는 거, 홀수는 다 빠져. 그럼 나머지 세 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네. 그래서 답이 3번 56이 됩니다. 괜찮죠? 네. 다시 3개 가자.
네, 갑시다. 자, 16번은 뭐였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A랑 B랑 겹치는 게 없다야. 겹침 없음.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하죠. 좀 이따 배울 내용으로 치면, 다시 복습할 내용으로 치면. 그럼 결론은 A라는 놈은 어때야 돼? 6개로 만들지만 1, 4, 5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B라는 놈, 미안해. B라는 놈은 1, 2, 3, 4, 5, 6 중에서 1, 4, 5는 못 갖는다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가지 가능하겠네요. 문제 없고요. 자, 17번과 뭔가 18번이 비슷한 형태인데 결국엔 홀수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일 때 생각하면 되죠. 홀수의 개수가 1개라고 하면 얘들아 1개만 딱 뽑아야 돼. 홀수 1, 3, 5, 7, 9 5개 중에 5C1이죠. 그리고 짝수는 4개니까 그놈들은 왔다 갔다 해도 되지. 그 다음은 5C2의 2의 4제곱이고 5C3의 2의 4제곱이고 5C4의 2의 4제곱이라고. 경우의 수 푸는 거라고. 경우의 수. 됐냐? 그럼 이걸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냐? 이거 얼마야 얘들아? 이거 4개 더하면? 30이죠. 30. 암산 가능하지. 왜? 5C0에서 5C5까지의 합이 얼마죠? 2의 5제곱이죠. 여기서 1 빼고 1 뺀 거지. 이게 왜 2의 5제곱이야? 모르는 게 당연해요. 확통에 나와요. 알겠죠? 왜요? 왜요? 난 알아요.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30에다가 16 곱하니까 480 나와야겠죠. 지식 자랑한 거야. 자, 18번도 동일하게 가시면 됩니다. 왜? 가장 큰 원소는 7인데 총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래 얘들아. 그러면 얘는 1, 2, 3, 4, 5, 6, 7, 8, 9, 10이 있지만 이건 버려지는 거고 얘는 꼭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선택지가 이제 확정됐어. 이제 1, 2, 3, 4, 5, 6 중에서 최소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2개. 그렇다면 무슨 소리야? 6C2. 2개. 그럼 원소가 총 3개라는 뜻이죠? 원소가 4개인 케이스. 원소가 5개인 케이스. 뭐 원소가 7개인 케이스까지 있지 않겠냐? 7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됐어? 그럼 얘는 또 얼마야? 64에서 얼마 빼면 돼? 7 빼는 거니까 57이겠죠. 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계산해보세요. 왜? 계속 나오네, 연산이. 자, 19, 20 빨리 하고 연산 다시 복습합시다, 빠르게. 19, 20, 고. 가보자. 일단 20번이 쉬우니까 얘부터 빨리 할까요? 우리 이거 예전에 뭐라 불렀었냐면, 나랑 한 사람이 많지 않구나. 짝꿍 문제라고 불렀어요, 짝꿍 문제. 세트야, 세트 문제. 한 몸이야, 한 몸. 누구랑 누가 한 몸이야? 1이랑 18은 한 몸이야. 집합 A에 들어갈 거면 이거는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갈 거면 같이 안 들어가야 되고. 그쵸? 마찬가지 누구? 2랑 9 한 몸이죠. 3이랑 6은 한 몸입니다.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됐어? 그래서 집합 A라는 놈은 요 놈들만 원소로 가질 수 있으며 선택지는 2가지, 2가지, 2가지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2의 3제곱. 근데 공집합은 안 돼요. 그래서 답이 7가지입니다. 1 빼는 건 뭐야? 셋 다 위를 향하는 화살표면 공집합이 돼버려서 그건 빼셔야 돼요. 얘는 뭐 세트 문제, 한 몸. 우리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생각해 봐야겠지. 자, 됐어요? 오케이. 자, 19로 돌아가서 원소가 3개인데 원소가 6개. 말 잘 읽어봐야 돼요. 요놈의 부분집합은 총 8개입니다. 맞나요? 이 중에 몇 개를? 6개를 원소로 갖는 게 집합 P래요. 괜찮을까? 근데 P에 들어있는 2개의 집합이 있으면 만약 A도 P의 집합이고 P의 원소고 B의 P도 원소면 2개 겹치는 것도 P의 원소고
두 개를 합쳤을 때도 B의 원소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NP는 6이죠. 원소 6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집어넣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부터. 됐니?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방법이 없어요. 케이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만약에 1, 2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보장되는 건 몇 개냐? 두 개 겹치는 거 있냐 없냐? 없죠. 그럼 공집합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겹치는 게 없고 교집합했더니 겹치는 게 없네. 그거 들어가야 돼 원소로. 그 다음 또 누구도 1, 2 합집합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들어가면 총 4개 들어가요. 이해가?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두 개만 더 추가되면 되잖아. 그치? 3을 집어넣으면 어때? 1이 커져. 다 들어가죠.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3은 들어가면 안 된다며. 1, 3 가능할까? 1, 3 가능해요? 네. 안 될걸? 왜? 1, 2, 3 되지 않냐? 얘가 들어가면 1, 2, 3도 생기고요. 2, 3은 안 생겨. 2, 3은 안 생기죠? 건방진데. 아유, 왜 건방지지? 그럼 되겠네요. 두 개짜리가 들어가면 되겠다. 1, 3이나 또는 2, 3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존재하겠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귀찮죠? 그럼 방금 전에 보여줬듯이 어때? 한 개짜리 중에서 2개 들어가고 2개짜리 중에서 하나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럼 6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 2개짜리가 얘가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 됐어? 그래서 한 개짜리가 원소 한 개짜리가 2개 포함되고 2개짜리가 하나가 포함되면 나머진 자동으로 다 6개가 맞춰진다는 얘기잖아. 지금 해보니까.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개짜리 3개 중에 2개 포함할 거고요. 맞아. 그 다음 뭐에? 2개짜리. 근데 얘네로 만들어지는 2개짜리 말고 나머지 2개짜리 중에서 하나가 포함되면 원소가 6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6개예요. 1번이 답입니다. 그 외는 없어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제 개념 요약 한번 할게요. 집합의 연산 빠르게 정리 좀 할게요. 니네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합시다. 첫 번째 무슨 집합이 있죠? 무슨 집합? 합집합. 네, 합집합. 영어로 유니온. 이 정도 다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맨 앞자에 U를 따다가 우리는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A 합집합 B라고 읽어요. 좀 있어 보이게 읽고 싶으면 뭐라고 하자? A 유니온 B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그러면 원소들 다 모아놓는 거야. 어떤 원소들?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것을 다 모아놓자. 괜찮습니까? 야, 그럼 저 합집합은 또는이다 라는 말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쓰여? 확통까지 쓰여요. 알겠죠? 명제에서도 쓰이고요. 그래서 합집합과 또는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교집합. 뭐라고 하지? 좋습니다. 너 뭐 예습했어? 잘했다. 너만 본 건가? 이 자식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B라고 써요. 쌤 왜 얘는 I를 갖다 쓰지 않을까요? AIB는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그 약자 같잖아, 약자. 그래서 그냥 합집합을 뒤집어 써요. 오케이. 수학에서는 이거를 수식으로 칠 때는 컵이라고 쓰고요. 캡이라고 씁니다. 컵 모양이고 캡 모자 그 위에 동그란 부분 모양. 맞아 임마. 한글에 그렇게 써봐. 수식기 들어가서 컵 쓰면 저거 나와요. 캡 쓰면 아래 거 나오고요. 네,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요번엔 뭐죠? 교집합은 무슨 교? 만날 교. 그래서 인터섹션이 뭐야? 교차로. 자, 그래서
A and B입니다. 그래서 또 기억할 건 교집합은 그리고다 확통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됐냐? 그 다음 나오는 연산 뭐냐? 여집합. 뭐죠? 오, 제대로 봤네. 근데 영어에 더 꽂혀있다 너 지금. 그래서 얘는 A 여라고 쓰고요. 위에 C를 갖다가 어떻게 되죠? X바 X는 누구의 원소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또 누구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A의 원소가 아닌 것을 A 빼고 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 여기에서 나오는 U라는 거는 유니온의 U가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는 어떤 거? 유니버스. 오, 찬이 봤어? 티내려고 지금 유니버스 했거든? 그래서 유니버스의 약자를 써서 보통 씁니다. 그렇다고 실수 전체 이렇진 않아요.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무슨 집합? 차집합. 얘는 뭔데? 모른다고 넘어가셨어.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솔직히. 그래서 얘는 A 차집합 B라고 해서 A 빼기 B처럼 쓰지만 빼기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간혹 비스듬하게 써도 똑같은 거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거야? X바 X는 누구의 원소? A의 원소입니다. 근데 B에 속하지 않아. B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냐? 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누구야? A 여집합이랑 A 찹이랑 좀 특이하지, 어때? 비슷하지 않냐? 오른쪽 생긴 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집합을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 차집합한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에 의해서. 괜찮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질 뭐 있죠? 성질 여러 개 그냥 바로 쓸게요. 뭐 있어? 야,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죠?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겠니? 공집합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영역. 괜찮죠? 그 다음 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죠? A입니다. 됐니? 그 다음 또 A 차 B는 뭘로 바꿀 수 있다? A 교 B 여로 바꿀 수 있다. 다 기억나고 있어? 종이 괜찮아? 봤던 거 같아 얘들아? 지금 자주 나오는 것만 쓰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됐어? 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야 A 합 B가 A면 뭘 의미하지? 두 개를 합집합해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는 당연히 더했는데 얘랑 똑같다라는 거는 무슨 말? 얘가 크다라는 거야. 큰 놈이 나온 거다. 그래서 B보단 A가 큽니다.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나온 거야? 작은 놈이 나온 걸로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 그 다음 A 차 B가 A라는 건 무슨 말이었죠?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은 둘이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됐지? 그리고 A 차 B라는 거는 항상 뭐랑 똑같죠? 여기다 쓸까요? A 차 B는 뭐랑 똑같지 얘들아? 위에 쓸 거. 아니에요. A 차 B는 뭐랑 똑같죠? 얘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A 차 A 교 B랑. B를 차집합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겹치는 것만 지우는 거라며. 그럼 A에서 A랑 B가 겹치는 걸 지웠다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라고 차집합에서는. 저는 원소의 개수 할 때 좀 중요하게 사용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네. 문제를 못 풀겠구나. 오, 못 잡았어. 많이 느려졌다. 얘도 늙으면 이렇게 돼. 자, 그럼 연산법칙 몇 개만 빨리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무슨 법칙? 연산법칙에 나오는 거 맨날 교환. 자, 우리 A 합 B는 당연히 B 합 A랑 같아요.
A교 B도 B교 A랑 같습니다. 그럼 내가 합집합, 교집합 순서는 내 마음대로 바꿔 써도 된다는 거야. 집합들 나오면. 여기까지 오케이? 네. 차집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안 쓸 거야. 써 있는 것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결합 법칙도 어떻게 돼? A합, B합, C가 있으면 A합, B를 먼저 하고 C를 해도 되고 A를 나중에 하셔도 다 상관이 없다입니다. 같은 연산에 한해서는.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똑같은 게 성립한다. 그게 바로 결합 법칙이다. 같은 연산에 대해서 연산하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괜찮냐? 그렇다면 분배 법칙은 뭐지? 분배는 연산 몇 개짜리? 2개짜리. 서로 종류가 달라야 돼, 얘들아. 그쵸? 지금까지 연산 1개짜리의 성질이야. 연산 2개가 섞인 성질, 분배 법칙, A 합 B, 교 A 합 C. 뭐 교집합이 들어가도 당연히 분배는 되고요. 됐나? 자, 마지막 하나, 드모르간. 사람 이름이죠. 드모르간의 법칙 뭡니까?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은 A여 교 B여다. 다 반대로. A 교 B의 여집합은 A여 합 B여다. 다 반대로. 요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다. 기억나요? 네. 뭐 요거까지 정리하시고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야겠네요.